네, 우리 저번에 몇 가지 기본적인 펑션들, 컨벡스 펑션들 몇 가지 살펴봤고, 그 펑션 함수가 컨벡스한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 간단하게 어, 몇 가지 조건 봤죠. 뭐 노음은 다 뭐 그려볼 수 있는 거 한두 차원짜리는 그려봐서 알 수도 있었고, 그레디언트 가지고 1차 어프로시메이션에서 항상 작은지 아니면 정의 그대로 따라서 아니면 해시안 계산해봐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음, 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죠. 봤는데 x 로그 x 요거 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어, 다들 굉장히 그 자주 쓰이게 되는 어떤 그런 컨벡스 펑션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 로그 x 이거 엔트로피라는 이야기로 했었고 그 정보의 엔트로피 그 엔트로피의 그 부호 뒤집은 거죠 얘는. 그리고 2차 쿼드레틱 펑션들 그리고 여기는 그 어떤 벡터의 맥스 가장 큰 엘리먼트라고 찍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 했었죠. 요게 아니라 우리 했던 이야기 중에 어디 있나? 여기요. 포인트와이즈 맥시멈. 그러니까 어떤 함수 여러 개가 있어서 얘들이 컨벡스한 함수들이면 F1부터 Fm까지가 컨벡스 펑션이면 그 함수들의 맥스도 컨벡스 펑션이다라는 거를 정의 따라서 엄밀하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컨벡시티가 유지되는 연산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뭐 지금 펴져 있는 김에 살펴보면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캘큘러스 룰즈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가 컨벡스하면 처음 거부터 볼까요? 처음 거?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넌 네거티브한 스칼라를 곱하면 컨벡시티 유지되겠죠. 잃어버리지 않겠죠. 음수 음수인 스칼라를 곱하면 컨벡스 펑션 컨케이브 펑션이 될 것이고 컨케이브 펑션 컨벡스 펑션이 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합친 것도 이 두 개는 보면 그 정의 따라가면 다 그 컨벡시티 함수의 컨벡시티 정의대로 f와 g가 그 뭐죠? 컨벡스하다는 함수 정의 있죠. 맨 앞에 있던 거. 그거 따라가면 한두 앞에 세 개 그냥 손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 스케일링 해도 컨벡시티 유지되고 더해도 유지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넌 네거티브 스케일링하고 더해도 유지된다는 건 코니 컨비네이션 해도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F인 컴포지션 그러니까 fx가 컨벡스하다면 x 대신에 F인 트랜스폼 한 결과를 넣어도 컨벡시티가 유지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 두 개는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고 별로 놀랍지 않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세 번째 이야기 어떤 함수가 컨벡스하다면 그 아규먼트 x 대신에 어떤 Fine 트랜스폼을 집어넣어도 컨벡스는 유지된다. 요거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살펴봤고 그 뒤에 좀 더 복잡한 거 나오는데요. 다시 좀 이따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저번에 보던 이야기 여기까지 봤었고, 이제 좀 더 단순하진 않은데 좀 더 복잡한. 이게 x제곱 y, x제곱 y, 이 x제곱 y가 컨벡스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저번에 비슷한 얘기 몇 번 했는데, y가 픽스되어 있을 때, y가 픽스되어 있으면 어때요? x제곱 y는 이거 당연히 컨벡스 펑션이죠. x에 대한 컨벡스 펑션이죠.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x제곱 나누기 y는 그 x와 y에 대해서 조인트리 컨벡스하다. 변수가 x와 y 둘 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도 컨벡스, y에 대해서도 컨벡스하다. 그러니까 x를 고정했을 때, 뭐 x 고정하면 어때요? x 고정하면 y분의 1이니까 이건 컨벡스 펑션이죠. 그리고 y 고정하면 이건 x제곱이니까 컨벡스 펑션. 근데 그 두 가지는 이제 그 좌표별로 컨벡스하다는 이야기고,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이야기죠. x와 y 둘 다에 대해서 조인트리 컨벡스하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함수 스퀘어 루트 xy 이런 거 놓고서 해시안 계산해 봤잖아요.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해 봤고 한 번 더 미분해서 해시안 계산해 본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해봤죠. x 로그 x도 우리 해시안 계산해 봤죠. 그런 것처럼 x제곱 y도 이것도 해시안 계산해 보시면 항상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고 파지티브 세미 해시안이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되겠고, 밑에 건 좀 더 확장된 버전처럼 보이죠. 첫 번째 x제곱 나누기 y는 x 스칼라하고 y도 스칼라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고, 밑에 두 번째 줄은 x가 y는 스칼라 여전히 스칼라이고 x가 벡터인 경우, x가 예를 들어서 n차원 벡터라고 하면 이 함수는 뭐죠? n 플러스 1차원의 함수인 거죠. 그러면 그 x의 n차원 그리고 y까지 해서 n 플러스 1개 변수에 대한 컨텍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살펴볼게요. 왜 그런지. 해시안 가지고 계산해 보셔도 되고, 이 위아래 둘 다 해시안 계산 직접 해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해시안 직접 계산해 보는 건 웬만하면 좀 피하기로 하고요. 좀 이따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똑똑한 방법으로 컨텍스트를 확인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줄은 좀 더 복잡해졌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비슷한 얘기인데, x와 y의 함수고 x제곱 또는 y 이렇게 쓴 거. 그러니까 x 변수, x도 스칼라, y도 스칼라, 이거는 2차원 함수가 되는 거고, 그 2차원 함수가 그 컨텍스트 펑션이다. x와 y에 대해서 조인트리. 얘를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x도 실수 함수, y도 실수 함수, 여기 빼놓은 게 있는데 y가 0보다 큰 자리에서만 이야기해요. 그 y가 0보다 큰 데에서만 이 함수를 정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함수는 x와 y에 대해서 컨벡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y. 얘도 y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고, 대신 x가 벡터인 경우, r은 y는 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y는 완전 양수입니다. 얘를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해서 x 트랜스포즈 y의 인버스 x. 여기 대문자 y가 스칼라면 위랑 똑같은 이야기죠. 이 경우는 y가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경우, x가 n차원 벡터, y는 n차원 시메트릭 매트릭스. 인데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요거만 적어 놓으면 y가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면 y 인버스도 파지티브 데피니트하고, 그러면 y 인버스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면 요거는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가지고 쿼드레틱 폼 한 거니까 걔는 당연히 쿼드레틱 펑션 그 컨벡스 쿼드레틱 펑션이겠거니,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컨벡스 쿼드레틱 펑션인데 뭘 이렇게 중요하게 써놨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야기는 지금 요 얘기하고 아이고. 지금 세 번째 요 얘기하고 지금 여기 끝에도 두 번째 요 얘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X 트랜스포즈 PX는 고정된 P에 대해서 어떤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고정된 P가 어떤 상수 매트릭스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쿼드레틱 그 가운데 낀 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고 쿼드레틱 폼이니까 컨벡스 쿼드레틱 펑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y는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고 y 인버스 포지티브 데피니트하죠. 그러면 당연히 컨벡스 쿼드레틱 펑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y가 여기는 변수인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아까처럼 p가 아니고 p가 아니고 요 문제 세 번째 요 얘기는 x도 벡터, y는 시메트릭 매트릭스. 근데 이렇게 쿼드레틱 폼으로 써놓으면 y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할 때 쿼드레틱 폼으로 써놓으면 이 펑션은 x와 y에 대한 컨벡스 펑션이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걸 확인하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면 지금 분홍색 박스 친 거 사실이라는 거 확인하면 이 위에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왜? y가 이게 3번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2번은 어떤 경우에 특수한 경우죠. y가 y 아이덴티티인 경우. 이게 보면 y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은 뭐냐면 y 대신에 y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걸 떠나서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걸 넘어서 다이아고널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인 경우.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 두 번째는 세 번째의 스페셜 케이스인 거죠. 왜? 요거 집어넣으면 fx, y는 x 트랜스포즈에 y의 인버스는 y의 마이너스 아이덴티티 x 이렇게 되니까 y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돼서 이 두 번째 얘기인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서 한 줄 더 떠서 x가 그냥 스칼라라고 하면 첫 번째 결과로 비교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함수가 컨벡스하다는 이야기를 어떤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얘기했냐면 정의를 따를 수도 있고 1차 어프로키메이션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해시안 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저번 시간에 시작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 함수의 에피그래프가 컨벡스 셋이면 컨벡스 펑션이라고 했죠.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수식 쓸 것 없이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 예를 한 가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요 세 번째 함수의 에피그래프 살펴볼까요? 에피그래프 뭐예요? 에피그래프가 fx의 에피그래프 뭐였냐면 fx의 에피그래프는 x와 t의 점의 집합인데 fx가 t보다 밑에 있는 점의 집합, x와 t의 집합.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에피그래프는 얘가 f라고 하면 에피그래프는 이 위에 있는 얘가 f의 에피그래프. 그래서 이 에피그래프가 컨벡스 셋이면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그대로 따라가서 3번 살펴보면 x와 t의 집합인데
fx는 뭐였냐면 x와 y와 t의 집합이었죠. x와 y의 함수고 t까지 더해져서 f의 x와 y 이게 이제 f그래프고 요 그대로 써보면 x 트랜스포즈 y 인버스 x가 t보다 작다. 요걸 만족하는 x와 y와 t의 집합이 f그래프죠. 위에 있는 t 빼기 x 트랜스포즈 y 인버스 x가 0보다 큰 점의 집합들. 요거 보고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오른쪽에 왼쪽에 쓰는 거. 자, 한번 요거를 다시 고쳐 써볼게요. t 빼기 x 트랜스포즈 y의 인버스 x. 제가 무슨 짓 한 거죠? 여기서 그리는 건가? 끝에 두 줄에서 제가 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 중에 리니어 알지브라 리뷰 시간에 요 맨 마지막에 슈어 컴플리먼트 이야기 했었고 지금 다루고 있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고요. A, B, C, A, B, B 트랜스포즈 C 이렇게 되어 있는 매트릭스고 시메트릭 매트릭스 중간에 껴있고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만약에 A가 파지티브 데피닛하다면 결론이 뭐죠? X의 파지티브 데피니스하고 세미 데피니스하고 S 슈어 컴플리먼트의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스가 똑같다. 다시 A가 여기 껴있는 그 1,1 다이아고널에 껴있는 A가 파지티브 데피닛하면 X와 X는 요 A, B, C, D 매트릭스 A, B, B 트랜스포즈 C 원래 매트릭스와 슈어 컴플리먼트의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스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트릭스 이렇게 써놓으면 요놈의 슈어 컴플리먼트 Y가 파지티브 데피닛하다면 요놈의 세미 데피니스하고 요놈의 슈어 컴플리먼트 슈어 컴플리먼트는 근데 얘죠. T 빼기 X 트랜스포즈 Y 인버스 X 이렇게니까. 그래서 Y가 파지티브 데피닛 하다면 우리 지금 Y가 파지티브 데피닛하니 Y가 0보다 크니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여기 써먹으려. Y가 파지티브 데피닛 하다면 이렇게 둘이 같다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와 X와 T는 요 Y와 X, T를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 요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가 되는 점의 집합들인 거죠. 이 집합은 어때요? 이 집합은 컨벡스 셋이죠. 요 집합. 왜냐하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는 컨벡스 셋이니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그 집합은 컨벡스 셋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컨벡스티를 정의할 때. 왜냐하면 컨벡스 두 개가 있을 때 컨벡스 매트릭스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두 개가 있을 때 그 둘을 컨벡스 콤비네이션 해봐서 이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지 확인되면 되는 거죠. 확인되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컨벡스 셋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지 보이려면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쿼드레틱 폼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세타 V 트랜스포즈 A V 더하기 1 세타 V 트랜스포즈 B V. 근데 이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하니까 얘도 넌 네거티브고 얘도 넌 네거티브고 얘 둘 다 넌 네거티브니까 항상
이 쿼드레틱 폼이 항상 넌 네거티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컨벡스 파시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들은 H팝은 컨벡스 셋이 된다. 그래서 확인됐죠. 이제 에피그래프가 컨벡스 셋이라는 거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세 번째 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런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슈어 컴플리먼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가 쿼드레틱 펑션의 미니미제이션 문제. 결국 둘이 연관되어 있었죠. 이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갔냐면, 요 놈은 요 쿼드레틱 펑션을 뭐 어떤 변수로 미니마이즈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 세 번째 거 지금 확인한 것이고, 뭐 두 번째 저절로 따라오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따라와서 특히 이런 이야기를 쿼드 오버 린이라는 함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쿼드 오버 린. 웃긴 얘기죠.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은 거죠. 쿼드라틱 펑션 오버 리니어 펑션. 쿼드 오버 린 얘는 컨벡스 펑션이다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줄줄이 세 가지 확인이 됐고, 네 번째 이 뒤엔 이야기는 좀 지금처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게 어떤 함수인지만 이 함수들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어떤 x가 여러 개가 있고 익스포넨셜해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다가 로그를 씌워요. x1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는 이제 컨벡스 펑션이란 이야기인데 증명은 좀 제쳐놓고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만약에 지금 x 벡터가 하나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가 작다. 하나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가 작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의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의 익스포넨셜 계산하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굉장히 커지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 결국에는 요 썸 안에 다 더한 거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거의 2에 그냥 x1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차이가 적게 나면 비슷하다면 크기들이 비슷하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가 작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고, 그럼 로그 씌워버리면 로그 2의 x1 이거 그냥 x1이죠. 그래서 이 어떤 벡터를 입력으로 줬는데 나머지는 되게 작고 하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가장 큰 놈만 출력이 되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맥시멈 한 거, 맥스 x1 이 함수랑 비슷하잖아요. 얘는 x가 x1부터 xn까지들이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가장 큰 애를 출력해 주는 거고, 얘는 차이가 많이 나면 뭔가 하나가 도드라지게 크면 그 놈이 출력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뭉개진 뭔가가 나오고 그런. 그래서 얘를 근데 이 맥스 펑션 보면 우리 저번에 맥스 펑션 그려봤죠. 이렇게 피라미드를 탁탁 쳐놓은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런 각진 함수였는데, 서피스가 이렇게 각져 있는 함수였는데, 이게 맥스 펑션 비슷한 이게 원래 맥스 펑션은 각져 있어서 그 각진 자리에 모서리에서는 이게 디퍼런셔블 하지가 않죠. 그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나 보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죠. 익스포넨셜 미분 가능하고 로그도 미분 가능하니까. 그리고 익스포넨셜 이렇게 씌워놓으면 어차피 양수니까 이 로그는 정의되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맥시멈하고 비슷한 애인데 미분 가능한 맥시멈 함수라고 해서 소프트 맥스라고. 부드러운 맥시멈 함수다. 소프트 맥스는 그 뭐야 머신러닝하고 할 때 그 딥러닝 레이어 맨 마지막 줄에 그 분류기 이런 것들 할 때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이걸 치잖아요. 소프트맥스 걸러서 결과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이렇게 차이가 여러 개 날 때 그 중에 맥스를 뜯어내는데 맥스를 뜯어내고 싶지만 걔는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죠 역전 웨이트 업데이트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소프트맥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이것도 이따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아까 우리 그때 저번 주에 그려봤던 맥스 펑션을 이렇게 각진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좀 갈아낸 그런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낸 자리에는 맥스 펑션이랑 다르고 다시 이야기해서 그 갈아낸 자리는 x1, 이 각각의 원소들이 크기가 비슷비슷한 자리이잖아요. 거기만 좀 다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맥시멈하고 거의 같은 결과를 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는 그래서 맥시멈 함수의 미분 가능한 디퍼런셔블한 어프록시메이션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컨벡스 디퍼런셔블한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 이거는 평균하고 비슷한데 이거 뭐죠?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하나요? 하모닉 민은 아니고 그렇죠? 하모닉 민은 x분의 1을 평균 쳐서 뒤집은 하모닉 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하죠. 다 곱을 다 해서 스퀘어루트 씌우는 거. 이것도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 이 다음 이야기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x가 벡터 n차원 벡터에서 가장 큰 세 개만 골라내 그걸 출력한 함수. 가장 큰 K개 원소 중에 벡터 원소 중에 가장 큰 K개만 출력해 주는 함수. 이 K가 1일 땐 뭐예요? K가 1일 때는 그냥 맥스죠. 맥스 가장 큰 애만 출력해 주는 함수니까. 맥스는 컨벡스 펑션인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 맥스보다 좀 더 넓은 이야기인데 원소 중에 K개 가장 큰 것들을 골라서 출력해 주는 그 놈도 컨벡스 펑션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떤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제어 문제를 푸는데 우리 여러분들 들어온 제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계속 쓸 컨트롤 히스토리 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 벡터잖아요. 디시전 벡터인데 가장 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컨트롤 크기 컨트롤 히스토리 중에 가장 큰 100개를 줄이고 싶다. 그 의미가 되죠. 아주 작은 애들은 내 컨트롤 벡터 중에 아주 작은 애들은 신경 안 쓰고 큰 애들 100개를 뭔가 줄이겠다. 그런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죠. 아주 쓸모 있는 예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함수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여. 원소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k개만 골라낸 애에 지금 x1 예를 들어서 x2, x3 이게 내 벡터 x라고 하면 지금 이 얘긴 x1 더하기 x2
이 함수 그러니까 두 개의 골라 그러니까 가장 큰 두 개를 골라주는 함수. 그 함수가 컨벡스하다는 이야기예요. 얘 어떻게 확인을 하겠냐면 x1, x2, x3를 여기에 어떤 C 매트릭스를 쓰는데 두 개를 골라내는 C 매트릭스. C1은 1, 1, 0. 그러면 얘는 x1 더하기 x2를 출력하죠. 또 다른 C2는 뭐 1, 0, 1. 요거를 골라내는 매트릭스. 그러면 x1 더하기 x3. 그다음 C3는 안 쓴 거. 그러니까 C는 어떤 매트릭스냐면 n개의 벡터 중에 n개의 원소 중에 k개를 골라내는 모든 조합의 개수만큼 이걸 만들 수 있겠죠. 0, 1, 1. 이것도 쓸 수 있겠고 세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거는 이게 다네요. 그렇죠. 숫자 너무 적어서. 그러면 지금 이 fx는 뭐냐면 c1x, c2x 요거의 맥스 펑션으로 볼 수 있죠. 얘는 x2 더하기 x1. 지금 세 개고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낸 것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n 벡터고 k개를 골라내는 거면 n 추즈 k만큼의 c들이 있겠죠. 걔들 중에 맥스를 골라내는 거니까 이건 다름 아닌 리니어 펑션들의 맥스 펑션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컨벡스 펑션이네 하고 이 함수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C들은 그냥 다 정해져 있으니까 n 추 k만큼의 C들이 다 있으니까 걔들의 그냥 리니어 펑션들의 맥스 펑션의 다름이 아니구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도 증명을 한다기보다 지금 증명은 당장은 안 할 거고 요것도 사실은 그 해시한 계산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x와 y 두 변수에 대해서. 이거 근데 컨벡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봤던 네거티브 엔트로피랑 비슷하게 생겼죠. x 로그 x 이야기 컨벡스하다고 확인했는데 얘보다 좀 바뀌었는데 이 뒤에 x 로그 안에 x 대신에 x 오버 y가 들어가요. 이게 컨벡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왜 하냐면 x가 x 로그 x 이거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엔트로피 그 x가 확률 변수일 때 어떤 그 정보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보량 뭐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 그때 저번 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엔트로피 이야기하는데 정보량은 그때 무슨 얘기했었나요? 어, 확률이 큰 이벤트는 별로 알려주는 게 없고 그냥 뻔한 이야기인 거고 확률이 작은 이벤트면 확률이 작은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뭔가 놀랍잖아요. 대단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또를 샀는데 로또 3장 샀는데 이번 주에 다 떨어졌다. 누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놀랍잖아요. 당연하니까. 근데 로또를 샀는데 뭐 5등에 당첨이 되었다? 아니 5등? 아니 5등에 2등에 당첨이 되었다. 이런 건 굉장히 낮은 확률의 이벤트들이라 굉장히 놀랍죠. 들으면. 그리고 뭔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죠. 그게 이제 정보량이라고 하는데 그 정보량을 지금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확률이 높은 경우에 작고 확률이 낮은 경우에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 로그를 가지고 이제 정보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보량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위에 엔트로피는 그럼 뭐냐면 그 정보량의 이제 기대치
기대치니까 이제 x가 이제 이 확률 벡터라고 하면 이제 xi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이제 정보량이 되고 그 기대치라는 것은 이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i log xi 이거 이제 엔트로피 그 놀라움의 기대량 정보량 놀라움의 기대치 아니면 정보량의 기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고 우리 함수는 네거티브 엔트로피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 더한 거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다 요 괄호 안에 더하기 전에 게 컨벡스 펑션이면 더한 거는 이제 컨벡스 펑션이 당연히 되니까 더한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더하기 전에 애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x 로그 이제 합은 빼고 요 그놈이 이제 컨케이브 펑션이죠. 컨케이브 펑션이라는 거 확인을 했었고 그때 또 이야기했던 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정보량인데 내 확률 변수 x를 딴 걸로 잘못 알고 있을 때의 정보량 그 정보량의 기대치를 얘기해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똑같이 마이너스 x 로그인데 x 대신 y라고 잘못 알고 있을 때 이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컨벡스 펑션인가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지금 엔트로피 이야기하니까 얘는 컨케이브 펑션이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얘가 컨케이브 펑션이냐? 어떨 것 같아요? 해시장 계산해봐도 알겠지만 얘는 컨케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컨케이브 하다면 x를 고정했을 때 이게 컨케이브 펑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f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한통 받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 중이라서 이따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그 전에 우리 아까 시작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함수가 x, y 모든 변수에 대해서 조인틀리 컨벡스 하다면 convex in x for fixed y x와 y에 대해서 컨벡스 하다면 y를 하나 고정된 y에 대해서는 x에 대해서도 컨벡스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모든 y 방향에 대해서 다 컨벡스 하다는 이야기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는 것. 그 중에 한 y에 대해서 당연히 컨벡스 해야 됩니다. 이 반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절대 안 되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픽스된 y에 대해서 이 fxy가 컨벡스하다 하더라도 그게 x, y 두 변수에 대해서 조인트리 컨벡스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얘도 그때 세들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렇지만 한 방향으로는 맞아요. 이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때요? 얘는 x를 고정시켜 놓고 y 보면 y에 대한 컨벡스 펑션이죠. 그러니까 얘는 컨케이브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냐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원래의 내 그 실험에 깔려 있는 확률 분포를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머신러닝 이야기가 되는 거죠. 추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 놈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 놈의 근사화된 어떤 확률 분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깔려 있는 원래 확률 분포는 모르지만 그 근사화된 확률 분포를 썼을 때 정보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량을 최대화하도록 뭔가 Y를 골라내는 이런 게 이제 머신러닝 문제가 돼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냥 엔트로피는 컨케이브 펑션이라서 이제 부어 뒤집어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풀기가 쉬운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어떻게 쓰냐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와 원래 엔트로피의 차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따져보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지 말고 대신 렐러티브 엔트로피 맥시마이즈 하면 얘는 기분 좋게도 이렇게 되는 애는 이제 컨텍스트 펑션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개념인 머신러닝 문제에서 튀어나오는 자연스러운 개념인 크로스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지 말고 대신에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얘는 이제 컨벡스 펑션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y 고정하면 컨벡스 펑션이고 x 고정하면 이 컨벡스 펑션이니까 컨벡스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벡스 펑션이겠거니라고 컨벡스 펑션이 될 수 있고 그게 증명이 되진 않고 이거를 해시안 계산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고 좀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KL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 쿨백 라이블러 스펠링 이게 맞나? 다이버전스. 머신러닝 논문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KLD.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딱 들어서 아 이게 뭔 얘기인구나 대충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 엔트로피의 차이, 상대적인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면 내가 딱 지금 쿨백 다이버전스를 뭐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왠지 이 이름만 봐가지고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얘가 어떤 걸 그리고 또 엔트로피라는 이야기도 없이 뭐 다이버전스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뭔가를 부르면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남들이 오해를 사도록 할 수가 있죠. 이런 거 많죠. 쿨백 라이브 다이버전스 우리 수도 인버스 얘기했잖아요. 수도 인버스도 딱 들으면 뭔지 알 것 같잖아요. 수도 인버스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우리 수도 인버스 뭐였냐면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했을 때 수도 인버스는 V 시그마 인버스 U 트랜스포즈 이 수도 인버스였는데 이걸 수도 인버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뭐 개뿔 없어 보이고 무어 펜로즈 인버스 이렇게 부르면 왠지 더 대단한 것처럼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무어 펜로즈 인버스 무어 펜로즈 인버스 그리고 또
또, 또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는데 ax 빼기 b에 이거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였죠. 일단 람다를 붙여서 x를 제곱을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이 문제. 이거 우리 뭐라 그랬어요? regularized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했죠. 이것도 딱 들으면 뭔지 알겠죠. x를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즈하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똑똑하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즈 아니면 티코노프 프로블럼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람 이름을 써서 부르면 내실보다 더 똑똑하게 보일 수 있다. 특히 티코노프가 빠지고 특히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영어 이름이 아닌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더 똑똑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티코노프 이런 거. 쿨백 라이브. 펜로즈 이 사람은 재작년인가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 블랙홀의 싱귤라리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쓸데없는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나름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잘 활용을 하시면 나름 쓸모가 있다 그런 얘기 드렸으면 좋겠고 그 쿨백 KL 다이버전스 이 하여튼 KL 다이버전스 논문 많이 나오는데 별게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엔트로피의 그냥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내 확률 변수 x와 확률 분포 x와 확률 분포 y의 뭐 차이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죠.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이런 거 있죠. 아인슈타인 이 이너 프로덕트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sum of xi, y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어떻게 해요? 그냥 썸을 날려버리면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그러니까 이 간략하게 뭘 쓰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논문 쓰실 때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똑똑해 보이겠죠? 그 얘기였고 요거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 다시 돌아와서 KL 다이버전스가 왜 컨벡스 펑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놈의 맥시멈 아이겐밸류를 출력하는 함수 그놈도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반대로 미니멈 아이겐밸류는 그 컨케이브 펑션 그리고 로그 det 디터미넌트의 로그 x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일 때 로그 그놈의 로그 디터미넌트의 로그도 컨케이브 펑션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머신러닝 문제 많이 나오죠. 로그 det x를 맥시마이즈하는 문제. 이거 뒤집으면 마이너스 로그 det x는 컨벡스 펑션이고 그놈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을 테니까. 뭐 머신러닝 문제, 뭐 예전에 고전적인 추정 문제,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 뭐 칼만 필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로그 det x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 로그 det x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로 표현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몇 가지 그냥 컨벡스하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갔는데 이제 뒤에 할 얘기들은 어떤 규칙들에 의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면 컨벡시티가 유지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 가지 살펴봤고 다음 두 개. 첫 번째는 포인트와이즈 수프리멈. 그러니까 이 포인트와이즈 수프리멈은 포인트와이즈 맥시멈이랑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컨벡스 펑션의 맥스는 컨벡스하다고 우리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xy인데 y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x에 대해서 컨벡스하다면 그러면 이 오른쪽 얘기는 뭐죠? 숲 오브 fxy를 y에 대해서 숲한 거. 그러니까 y 여러 개에 대해서 fx가 y 여러 개 그러니까 y1에 대해서 fx, y가 y를 y1으로 고정하면 컨벡스하고 y2로 고정하면 컨벡스하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컨벡스한 그런 애들 조인틀리 컨벡스할 필요는 없고 그런 애들을 y 중에 그 함수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애로 골라낸 거. 그놈은 이제 컨벡스하다라는 거. 이제 예제 이제 좀 살펴보고요. 이따가 예제 보면 바로 요 얘기가 그 예제 중에 하나예요.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개가 다른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 와이즈 수프리멈 요 얘기는 포인트 와이즈 맥시멈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좀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x, y에 대해서 조인트리 컨벡스한 경우 그런 경우에 y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해버리면 그 인피멈 값 그 새 함수죠. 인피멈 함수는 컨벡스하다. 이거는 우리 사실은 살펴봤어요. 우리 슈어 컴플리먼트 얘기할 때 원래 슈어 컴플리먼트 할 때 우리 다뤘던 얘기가 이게 이제 원래 함수였고 이건 xy에 대해서 조인트리 컨벡스 이 전체가 이제 컨벡스하다. 슈어 컴플리먼트는 슈어 컴플리먼트 했을 때 이게 아그민 y에 대해서 아그민 하면 x에 대해서 했나? 아, 돌아가서 요 놈이 내 원래 함수였고 조인트리 컨벡스한 그런 함수였고 음, 어, 어. U에 대해서 아그민 해버리면 U에 대한 인피멈 계산해보면 그놈이 바로 요거였죠. 그럼 얘도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 그때 확인했잖아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얻었던 게 오늘도 써먹었던 A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면 X와 슈어 컴플리먼트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가 똑같다. 이 결론을 얻었던 과정 중에 어떤 조인트리 컨벡스한 함수를 한 변수에 대해서 인피마이즈, 미니마이즈 했을 때 그 결과는 컨벡스 펑션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이, 여기에 다루고 있는 거는. 그리고 오늘 어려운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어떤 fx가 컨벡스 하다면 fx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아규먼트에다가 x 대신에 t로 스케일해서 스케일 다운해서 집어넣고 출력에다가는 t를 다시 곱해준. 그게 이제 퍼스펙티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놈은 컨벡시티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fx가 컨벡스 펑션이면 f의 퍼스펙티브 펑션도 컨벡스 펑션.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뒤에 두 가지가 굉장히 유용한 이야기인데요. 포인트 와이즈 맥시멈 이야기하고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컴포지션 퍼스펙티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컨벡스 하다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피그래프, 아까 살펴봤던 에피그래프 가지고 fx 컨벡스하다면 그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에피그래프 x, t가 또 있으니까 s. 요거 이제 컨벡스 셋인 거죠. fx가 컨벡스하니까 이 에피그래프는 컨벡스 셋이 됩니다. 요놈이 컨벡스 하려면 요 새로운 함수 g of x라고 할까요? 퍼스펙티브 함수의 에피그래프가 컨벡스하다면 그 새 함수가 컨벡스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살펴보면 이 t가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t, 이 스케일링하는 t는 양수인 경우에만 양수인가? 넌네가티브 양수, 그렇죠. 양수여야지. t로 나눌 거니까 0은 안 되고 양수인 경우. 이 집합은 살펴보시면 양쪽을 t가 양수니까 t로 나눠보면 같은 이야기죠. 이거는. 이쪽에서 일로 가고 이쪽에서 일로 가고 해서 뭔가 만나게 만들면 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한편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이 에피그래프를 x를 t분의 x로 스케일 다운하고 s도 어떤 양수 가지고서 양수를 끌고 와서 t분의 s로 스케일 다운하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뭔가요? 에피그래프의 뭐라고 할까? 에피그래프 프라임? 원래 에피그래프랑 이거 x와 s를 스케일 다운해서 새롭게 만든 에피그래프. 원래 f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에피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에피그래프, f 에피그래프. 지금 에피그래프 프라임은 이 그래프를 스케일 다운한 거잖아요. t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3이다 이러면 이 그래프를 스케일 다운해서 뭐 반으로 3분의 1로 이렇게 스케일 다운해서 스케일 다운해서 이렇게 하는 요 놈이 그냥 도메인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면 이 놈은 그러니까 원래 에피그래프를 이렇게 스케일 다운 해놓은 에피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놈은 컨벡스 셋인가요? 스케일 다운된 컨벡스 셋을 이렇게 쭉 크기만 줄여놓으면 컨벡스티는 유지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컨벡스 셋이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이죠. 요 그래프에 대한 지금 이제 그러면 결론에 거의 다 다른 거죠. 이 에피가 얘는 이 스케일 다운된 놈이니까 컨벡스 펑션이고, 아니 컨벡스 셋이고 같은 함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오른쪽에 얘기하는 같은 함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원래 에피그래프가 컨벡스 셋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컨벡스 셋이죠. 원래 F의 에피그래프는 컨벡스 셋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피그래프와 원래 에피그래프와 스케일 다운된 에피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면 같은 함수, 스케일 다운된 함수에 대해서 원래 에피그래프가 컨벡스 셋인지 이건 뭐 당연히 컨벡스 셋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퍼스펙티브 함수는 컨벡시티를 유지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 여기서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쿼드 오버 린 함수는 어떻게 할까요? f 오브 x가 x 스퀘어라고 하고 여기에다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하면 f에다가 x 오버 t를 하고 t를 곱한 거니까 이건 뭐죠? t 곱하기 t제곱분의 x제곱 t분의 x제곱 쿼드 오버 린 함수죠. 여기서 바로 퍼스펙티브 함수의 그 특징,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의 컨벡시티를 유지시키는 특징을 활용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얘도 비슷한 모양이니까 알 수 있겠죠. 네거티브 엔트로피 x 로그 x가 컨벡스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해보면 t 곱하기 f 네, x는 t 곱하기 t분의 x t분의 x 로그 t분의 x가 컨벡스하다는 결론 얻을 수 있고, 이거 정리하면 x 로그 x t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t가 0보다 커야 되고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이니까 얘도 t가 0보다 커야 되고, 보면 여기 이제 둘 다 이제 분모에 들어간 애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손쉽게 이것들 살펴보. 이건 뭐 아까 이 세 번째를 결론 도출하고 거꾸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간단한 함수들의 퍼스펙티브 오퍼레이션 결과다. 그 점을 활용하면 이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람다 맥스는 y 트랜스포스 x y 이 쿼드레틱 폼의 최대치였잖아요. 이 y가 놈이 1 이하일 때, 아니면 y 놈1 이하라는 걸 그냥 빼버리려면 그냥 밑에다가 써주면 되죠. y 트랜스포즈 y분의 y 트랜스포즈 x 요 값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y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맥시멈 아이겐 밸류였죠. 최대화 시킬 수 있는 y는 그 맥시멈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였고, 아이겐 밸류 얘기할 때 이 함수 어떤 함수냐면 요 함수 어떤 함수예요? 이 함수는 x와 y의 함수인데 고정된 y에 대해서는 리니어 함수죠. x에 대해서는 리니어 in x 또 fixed y. 복잡해 보이지만 밑에도 뭐 쿼드레틱 펑션이 있고 위에도 쿼드레틱 펑션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y가 상수라고 치면 이건 그냥 리니어 펑션입니다. 리니어 펑션, 컨벡스 펑션이니까. 그러면 이 포인트 y 수프림은 그냥 적용할 수 있죠. 고정된 y에 대해서 그 y를 고정시키고 났을 때 x에 대해서 컨벡스 펑션이면 수프리멈 한 놈도 컨벡스 펑션.
그래서 람다 맥스도 컨벡스 펑션. 시그마 맥스는 맥시멈 싱귤러 밸류죠. 맥시멈 싱귤러 밸류 당연히 컨벡스 펑션이죠. 이건 놈이니까. 어떤 놈이든 간에 다 컨벡스 펑션이라고 했으니 어떤 놈이든 컨벡스 펑션이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증명도 안 했고 우리의 증명 그 놈의 정의에서 살펴봤네요. 예. 그 호모지니티랑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합쳐서 컨벡스 증명할 수 있으니까 어떤 놈이든 간에 컨벡스 펑션. 그러면 맥시멈 싱귤러 밸류는 컨벡스 펑션이 되겠죠. 어떻게 할까? 이 맨 마지막 룰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어, 오늘 이야기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별로 얘기한 게 없네요. 이건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살펴봤었고 오늘 퍼스펙티브 펑션 이야기 살펴봤고 그리고 뭐였지? 슈어 컴플리먼트랑 뭐 에피그래프 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코드 오버링 펑션들 그리고 이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둘 다 x, y 둘 다가 변수로 얽혀 있는 쿼드래틱 펑션, 쿼드래틱 폼. 놀랍게도 이게 전부 다 x와 y에 대한 컨벡스 펑션이더라. 이야기 있었고 컨벡시티를 유지시키는 이야기. non 네거티브 스케일링 그리고 합 F-인 컴포지션 맥스 그리고 퍼스펙티브 이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예제까지만 살펴보시죠. 제너럴 디컴포 요 이야기는 마지막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첫 번째 예제는 뭐죠? 이거 당연히 컨벡스 펑션이죠. F인 컴포지션들 F인 컴포지션 그러니까 맥스 오브 어떤 함수 맥스 오브 컨벡스 펑션들은 컨벡스 펑션이라고 이야기했고 얘는 맥스 오브 F인 펑션은 컨벡스 펑션이니까 당연히 컨벡스 펑션이 되겠고 얘는요. 얘는 F인 컴포지션 한 거죠. 원래 놈의 제곱은 컨벡스 펑션이고 근데 그 안에다가 F인 폼을 넣어줬으니까 얘는 세 번째 F인 컴포지션 룰에 의해서 컨벡스 펑션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건 놈의 두 가지 합. 첫 번째는 놈의 제곱 AX 하여튼 첫 번째 텀은 컨벡스 펑션이 되고 아까 바로 위에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도 컨벡스 펑션 놈에다가 안에다가 리니어 트랜스폼 넣은 거니까 이것도 컨벡스 두 번째 텀도 컨벡스 펑션이죠. 세 번째도 놈이니까 컨벡스 펑션. 여기에 근데 얘기를 안 썼네. 람다하고 뉴가 양수여야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여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이제 컨벡시티가 깨져버리는 거고. 소리 요즘 맨 마지막 게 없으면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저 비슷하죠. F만 없으면. 네. 하여튼 이렇게 놈들을 막 합쳐놓은 것들도 컨벡스 펑션이다. K개의 라지스트 엘리먼트들의 합. 이거는 왠지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우리 다음 시간 이야기를 하고서 다시 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첫 번째는 이야기를 아직 못했던 것 같고,
마지막 거는 이거는 컨벡스 펑션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컨벡스 펑션일까요? 네, 지금 네모 쳐진 거. 마이너스 sum of log bi 마이너스 ai 트랜스포즈 x 이런 애거든요. i는 뭐 m개 얘는 마이너스 로그에 이렇게 되죠. 근데 썸은 컨벡시티 보존하니까 요 썸 안쪽의 괄호 요게 컨벡스하면 이제 컨벡스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y에다가 y 대신에 bi 마이너스 ai 트랜스포즈 x 이걸 써준 거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y는 뭐예요? 얘는 컨벡스 펑션이죠. 컨벡스 펑션에다가 y 대신에 affine 한 폼을 넣어줬으니까 affine 컴포지션에 의해서 affine 컴포지션 컨벡시티 유지하니까 이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컨벡스 펑션이고 거기에 m개를 더하면 그렇게 생긴 놈에 m개 다 더하면 다 컨벡스 펑션들 다 더한 거니까 fx 컨벡스 펑션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위에 얘기는 그거보다 더 강한 이야기인데 affine 컴포지션이 아니고 어떤 컨벡스 펑션 fi를 집어넣었을 텐데 요 얘기는 다음 시간 마치고 와서 하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KL 다이버전스. 요 우리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뒤에 아까 얘기한 거는 뒤에 썸이 없었잖아요. 아까는 UI로 UI라는 빼기 UI 얘를 U와 V의 KL 다이버전스로 정의를 했는데 정의를 했는데 요거 아까 우리 컨벡스 펑션인거 살펴봤죠. 이거는 그리고 컨벡스 펑션에다가 affine 펑션 더했으니까 affine 펑션도 컨벡스 펑션이잖아요. 컨벡스 펑션 두 개 더한 거니까 컨벡스 펑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또 다 더한 거니까 컨벡스 펑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얘랑 지금 KL 다이버전스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뒤에 뭔가 텀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썸을 해서 이제 확률 분포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 i를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여기는 다 컨스탄트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니까 그 확률 분포 다 더하면 1이잖아요. 확률 분포 이야기를 하면 안 써도 되고 확률 분포가 아닌 다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KL 변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로 살펴보면 UI 로그 UI 빼기 UI 로그 VI 빼기 UI 더하기 VI 이렇게 되니까 두 개씩 묶으면 얘는 뭐예요? UI 로그 E VI 로그 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케일된 렐러티브 엔트로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UI의 이러니까 UI 로그 E 이렇게 될 것이고 UI 로그 VI 로그 그러면 결국 없어지네. 이것도 맞나요? UI 로그 UI 오브 E VI 오브 E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있으나 마나한 애처럼 확인이 되네요. 어? 간단하게 없어진 게 맞나?
뭐 어쨌든 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이야기는 평유 변수 따질 때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나 TL 다이버전스 뭐 결국에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포트 펑션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게 뭔지 지금 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사실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또 이야기할 그 어플리케이션 문제 풀고 솔버 가지고 풀고 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게 그렇게 100% 알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뭐 어떤 연습들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제가 준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술하고 이제 다른 논문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set C가 있고 그 안에 있는 Y들에 대해서 이 super Y 트랜스포즈 X 이 이너 프로덕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Y를 골라내서 그 이너 프로덕트 값이 서포트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set C가 있어서 fx라는 것은 그 set C의 뭘까요? 이게 set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set C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벡터들이 Y 벡터. X는 X는 어떻게 할까요? 이 벡터를 X라고 할까요? X. 그러면 이 Y 트랜스포즈 X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Y는 뭐죠? 이 set C 안에 있는 Y 중에 Y 트랜스포즈 X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X를 쭉 이렇게 그어서 그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딱 끝에다 걸칠 수 있는 요 Y가 Y 트랜스포즈 X 맥시마이즈 할 수 있죠. 요 Y가 Y 트랜스포즈 X라는 것은 X 방향의 Y의 성분이니까 Y의 X 방향 성분인 거잖아요. 이 성분의 길이가 서포트 펑션 값이 되는 거죠. X가 이쪽에 있을 때는 X 이쪽으로 쫙 했을 때 걔를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서 딱 터치할 수 있는 놈이 이제 또 다른 그 맥스 음, 어, 그, 그 이너 프로덕트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Y. 그 세치 안에서. 요거는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바깥쪽에서 다 이제 들러붙어야 되니까 Y가 반대에 있으면 Y가 반대 방향이면 반대 방향에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이놈이 이제 새로운 Y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세치가 이렇게 넌 컨벡스하다고 하면 서포트 벡터가 Y가 쭉 X를 쭉 이동시켜 보면 X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쪽에 있을 때는 요놈이 들러붙다가 쭉 X가 이쪽 반대로 갔을 때는 여기에서 서포트 벡터 형성이 되다가 그 다음도 X가 넘어가면 이 쏙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을 건너뛰고 이쪽에서 서포트 벡터가 다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서포트 펑션 값은 이 움푹한 부분에선 계산 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이어서 컨벡스한 형태로 만든 셋의 서포트 펑션 값이랑 똑같아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포트 펑션 값은 컨벡스 펑션이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고 근데 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값 펑션 x-y의 놈은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조인틀리 컨벡스 x와 y에 대해서 조인틀리 컨벡스 하지만
스프리멈 얘기할 때는 뭐였어요? 정해진 y에 대해서 이게 x에 대한 컨벡스 펑션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와이즈 스프리멈 요 이야기에서 여기 포인트와이즈 스프리멈 요 얘기에서 바로 요 서포트 펑션도 컨벡스 펑션이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딴 거 이야기를 했네. 예. 여기도 보면은 정해진 y에 대해서 리니어 펑션, x에 대한 리니어 펑션이니까 그놈에 대한 스프리멈, 이것도 컨벡스 펑션.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죠? 가장 x가 정해 y 이거는 모든 고정된 y에 대해서 x에 대한 컨벡스 펑션이고 왜? x 빼기 뭐시기의 놈이니까. 그거는 애플라인 컴포지션에 의해서 컨벡스 펑션이 되죠. 그러니까 요놈의 스프리멈도 컨벡스 펑션.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떤 셋에서 x랑 가장 멀리 떨어진 점. 서포트 펑션이랑은 약간 서포트 벡터랑은 약간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멀리 떨어진 점 이야기고 컨벡스 펑션. 근데 이제 서포트 펑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이 위랑 아래랑 뭐가 달라요? 위랑 아래랑 하나는 수프리멈이고 똑같은데 아래는 인피멈이고 그러니까 미니마이저 얘기고 초는 맥시마이저. 근데 지금 이 펑션이 x 빼기 y의 놈이니까 x와 y에 대해서 조인트리 컨벡스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포인트와이즈 스프리멈 이야기, 포인트와이즈 그 미니미제이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하게 되어서 숲과 인프 전부 다 컨벡스 펑션이 나와 있어요. 얘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거는 컨벡스 펑션이었고 인피멈 이것도 컨벡스 펑션이었고 이건 컨벡스 펑션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왼쪽 거 살펴보면 요 놈이 x와 y에 대해서 조인트리 컨벡스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둘 다 컨벡스 펑션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얘는 요 놈이 x와 y에 대한 조인트리 컨벡스 펑션인가요? 아니죠. y를 고정하면 이거는 x에 대한 애플라인 펑션이니까 x에 대한 컨벡스 펑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y를 고정하지 않으면 xy 이거는 컨벡스 펑션이라고 한 적이 없죠. 이 그림 그려봐도 이렇게 컨벡스 하지도 않고 컨케이브 하지도 않은 뭐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이 놈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애가 x와 y에 대한 조인트 컨벡스 펑션 아니기 때문에 조인트 컨벡스 펑션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원칙은 적용할 수 없겠죠. 슈어 컴플리먼트 요 이야기도 미니미제이션 이야기였고 우리는 이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 방금 살펴봤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나지는 않았구나. 이 마무리로 아까 몇 가지 함수 그림 그려보겠다고 했던 거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함수들 살펴보려고 했었냐면 이거는 맥스 함수 우리 그때 살펴봤고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4분의 1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x가 0보다 큰 자리, y가 0보다 큰 자리 보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각져 있는 그런 거고요. 예데스인의 그 소프트맥스를 살펴보면
어, 이렇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고. 살펴보시면 이, 이 아까 여기 각져 있던 여기 탁 이렇게 탁 쳐져 있던 데 있죠. 이렇게 그렸나? 이제 스케일을 넓혀 놓고 아이고 너무 많아서 스케일을 넓혀 놓고 보면 아까 그 맥스 펑션이랑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맥스 펑션하고 소프트 맥스 펑션이 왜곡되는 자리가 여기 이제 크기가 비슷한 요 영역인데 지금 이쪽 부분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맥스 펑션이랑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잘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좁은 영역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 지금 이 다이아고널 부분 이쪽이 뭔가 부드럽게 뭉개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모양이 소프트맥스 함수가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맥스랑 비슷한데 좀 디퍼런시블 그 각진 부분이 좀 부드럽게 깎여 나가는 그런 애라고 보면 되겠고 쿼드 오버 린 함수도 살펴보면요. 쿼드 오버 린은 y가 양수여야 되니까 좀 살펴보면 보세요. 이쪽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배의 헐 모양 앞에처럼 이렇게 생겼죠. 탁 각져지면서 이 쿼드레틱 함수들이 기울기를 다르게 하면서 급하기를 다르게 하면서 쫙 왜냐하면 쿼드레틱 함수의 y분의 1로 스케일한 거니까 y가 0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급한 쿼드레틱 함수가 되고 저쪽으로 갈 때 이제 완만한 쿼드레틱 함수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위에 그냥 클립해 놓은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커져서 클립하지 않으면 살펴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쿼드 오버 린 함수가 이 안에가 이렇게 배의 헐처럼 배 앞부분 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아까 우리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매트릭스들이 살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x와 t와 y. 그분들의 이제 x도 1차원으로 y도 1차원으로 줄여놓고 보면 그 영역이 이쪽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매트릭스들이 살고 있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콘이라고 부르는데 그 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콘인데 아이스크림 콘처럼도 안 생겼고 사각 피라미드 콘처럼도 안 생겼고 세미 데피닛 콘이 사실은 쿼드 오버 린에서 나오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콘이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 봤고 그리고 이거 렐러티브 엔트로피 얘도 살펴보면 얘는 이제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정의가 되니까 얘도 얘도 뭔가 뒤틀려 있지 않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값이 올라가는 컨벡스 폼이 되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서 잘라봐도 어느 방향으로 잘라봐도 컨벡스 하면 들어가죠. 그리고 이건 뭐죠? x 나누기 y를 하지 않고 그렇지. 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그렇죠. 얘는 콘케이브 한가요? 콘케이브 하지 않죠. 콘케이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쪽 구석탱이 쪽을 살펴보면 원점 근처의 구석탱이를 살펴보면 컨케이브한 것 같지만 저쪽 끝에서 이렇게 반대로 말려 올라가는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컨센트로픽 컨벡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요 정도 받고, 예, 요 정도 그냥 이 함수들의 서피스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몇 가지 컴포지션 룰, 컨벡시티를 유지시키는 컴포지션 룰이었는데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 몇 가지 있었죠. 퍼스펙티브라든지. 근데 에피그래프 살펴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그 얘기했어요. 에피그래프를 가지고 컨벡시티가 유지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살펴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로 그 얘기였네요. 그리고 이 지금 몇 가지 직관적인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아니면 Fine 컴포지션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 지금 컴포지션 이야기를 안 했고 이거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사실은 복잡해서 외우기도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 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 얘기 마지막 제너럴 컴포지션 룰을 통해서 더 복잡한 함수들 어떤 컨벡시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고 수요일 날 다시 보시죠. 하셨습니다.